자, 이번에 할 것은 이온 파트의 이제 뒷 파트로 천천히 한번 가볼까 하고요. 자, 이제 저희가 할 내용은 뭐냐면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실 저번 시간에 살짝 하긴 했어요. 하긴 했던 건데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1번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필기를 할 거고 내용의 이름은 전기력이에요. 자, 전기력의 정의는 무엇이냐? 전기의 힘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전하를 가진 친구들이 전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전하라고 하는 친구를 가진 아이들이 가지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야. 쌤, 그럼 전하들은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자, 단어를 이렇게 쓰면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첫 번째, 인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아, 인력! 뭔지 알잖아. 인력이 뭐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힘이야? 끌어당기는 힘. 그렇죠. 당기는 힘이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극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극은 누구랑 달라붙으려고 합니까? 마이너스 극이랑 달라붙으려고 하죠. 마이너스 극은 누구랑 달라붙으려고 합니까? 플러스 극이랑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 요것이 바로 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반대적인 힘도 있잖아. 무슨 힘이라고 불러? 청력이라고 부르죠. 청력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힘이야? 밀어내는 힘이라고 부르죠. 서로 미는 힘이라고 불러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서로 같은 극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랑 플러스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일 거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극끼리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요 정도를 우선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쌤, 근데 갑자기 전기력을 왜 배운 거예요? 우린 아까 전에 이 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들 공부한 적 있었어. 기억나나요? 방금 전에 했으니까 기억나야지. 그죠? 플러스 양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양이온이라고 불렀어. 그죠? 네.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입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은 음이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는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친구야? 맞아요. 마이너스 전하, 전하를 띠고 있는 친구야.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어떤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할 게 따지고 보면 앙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겠지만 앙금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터치할 거고요. 우린 두 번째로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뭐냐면 결합을 합니다. 결합. 이온 결합이라는 단어 그냥 안 쓰고 결합이라고 하는 것만 한번 써볼까 하는데 제가 지금 말을 했죠.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할 거야. 따라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입자. 자, 요렇게 원자가 아니고 그 입자입니다. 이 친구 양이온이라고 할게요. 양이온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입자. 전자 아니고 음이온이라고 하는 친구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음이온이에요. 네. 이 둘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를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터치하기 시작하면 금속과 비금속끼리 결합이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끼리의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다. 왜? 양, 이온과 이온이 달라붙었으니까 이온끼리 결합이다. 끝! 어렵지 않을 거야. 그죠?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할 건 요거야. 이렇게 한번 내가 분석을 해볼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 중에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 NaCl이야. 뭐라고 읽어주느냐? 염화나트륨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염화나트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굳이 따지자면 소금이에요.
네. 소금. 자,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을 때는 항상 오른쪽 위에 플러스가 붙어 있었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을 때는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오른쪽 위에 무슨 숫자가 있어, 없어? 없다. 없다. 그럼 이 친구는 정기적으로 무슨 성일까? 중성. 중성이야. 중성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온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이러한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1번.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다?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두 번째, NA는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양이온이죠. 그러니까 써줄 때,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씁니까? 음이온을 먼저 씁니까? 양이온을 먼저 썼어요. 양이온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 음이온을 이어 붙여 써줬네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NaCl을 지금 우리말로 읽을 때 보니까 나트륨 염화라고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음이온을 먼저 읽어줬네. 맞아, 아니야? 염화가 Cl이고 나트륨이 Na니까 읽어줄 때는 어디서부터 읽어준 겁니까? 음이온을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읽어줬네요. 이해됩니까? 네. 그죠? 자,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수식을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울 거야. 자, 근데 괜찮아. 그냥 따라와봐. 뭔지 모르는 X 양이온이 있어. 그 다음 뭔지 모르는 Y 음이온이 있어. 그런데 이 둘이 결합을 할 때 써줄 때 뭐부터 써준다 그랬지? 양이온을 먼저 쓴다 그랬지? X를 먼저. 그런데 이 뒤에 스몰 y가 붙고요. 대문자 y 뒤에는 스몰 x를 써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 잘 봐봐. 이렇게 쓸게요. 기다려!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트륨, 염화나트륨 있죠? 염화나트륨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화학식이 이렇게 됩니다. Na 플러스랑 그 다음 Cl 마이너스가 결합하게 되어서 NaCl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잘 봐야 돼. 결국에 이 플러스 값이랑 이 마이너스 값의 합은 항상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 돼. 왜?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잖아.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말은 전하량의 총합이 전하량이 얼마라는 소리야? 0. 0이라는 소리야.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수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스몰 x 값과 스몰 y 값의 합은 항상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따라와 보세요. 예를 들어 있잖아. 요거 한번 써볼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 플러스였거든. 네. Al 3 플러스야. 그 다음 산소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거든요. 2 마이너스예요. 자, 이거 x 값이고 이거 y 값이죠.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될까? 마치 통분하는 것좀 생각하시면 편해요. 분수 계산할 때 통분하는 것처럼.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결국에 이 둘의 합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루미늄은 몇 개가 필요하겠어? 2개가 있어야만 할 거야. 왜? 그래야 6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아니면 산소를 하나 더 줘도 되지 않나요? 그럼 4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 산소의 전하량은 6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그럼 총합이 0 나오죠? 자, 위에 보세요. Y 2가 1로 왔죠. 열로 왔죠. 스몰 x가 이 뒤로 갔죠. 얘가 이 뒤로 왔죠. 요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런 식으로 이해하지 편하는 거죠. 얘가 1로가 되는 거고 얘가 1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렇게 수식이 성립됩니다. 물질이 결합될 때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때 요런 식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더 하나 써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자, Ca, 칼슘이라고 하는 친구는 2 플러스야. 알았지? 그리고 염소,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Cl 마이너스야. 지금은 더해서 0이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죠?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럼 얘는 지금 2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네. 0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0이 나올 얘가 두 개 있어야지만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가 성립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얘가 이 뒤로 와야 되고 얘가 이 뒤로 와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칼슘은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만. 하나만. CL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게 염화 칼슘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완벽한 겁니다. 요게 아이 터질 것 같네요. 앙금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게 앙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꼭 기억을 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은 전류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얘는 내가 이해를 시킬 겁니다. 이해를.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흐르는 거야. 근데 뭐가 흐르는 거냐면은 전하라고 하는 것이 흘러요. 네.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까 배워서 알고 있네요. 전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도 하나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원자핵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지? 따라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어떻게 이온들이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전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이온들이 결합하게 되는 이온 결합 물질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번갈아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짱짱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왜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요 단단한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생각을 해봐요.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매우 가까워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없어? 없다. 없어. 그래서 두 번째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줄게. 이러한 이온 결합에서 조금 어려운 개념일 겁니다. 이온 결합에서 고체일 때는 전류가 통하지 않아? 통하지 않아. 전류가 통하지 않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비커 두 개를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 다음 물을 가득 담습니다. 자, 왼쪽 비커에는 그냥 전하가 없는 친구들을 집어넣을 거고 오른쪽에다가 플러스를 왼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런데 오른쪽 비커에는 양이온도 일부 집어넣을 거고 음이온도 일부 집어넣으려고 할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꽂아주고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꽂아주게 되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인력이 작용하여 이동할 것이며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인력이 작용하여 이동할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비커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지 못해요?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얘네들이 이동을 해요? 못해요? 해요. 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지 않아? 통해요. 통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내용을 왜 꺼냈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네 번째, 이온의 전하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온의 전하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근데 이 이온의 전하 확인은요, 생각보다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거름 종이를 준비할 거야.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종이야. 자, 다시 한번 말할게. 그냥 이 종이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그냥 종이는. 고체죠. 고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종이는 고체이기 때문에 금속도 아니기에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웬만해서 안 통할 거야.
근데 전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뭘 묻혀주게 되면 전류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물에다가 담글 거야. 물에 담급니다. 근데 이 물이 뭐냐면은 자,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 물은 뭐냐면은 KNO3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KNO3라고 하는 친구고요. 물에다가 녹여주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느냐? K 플러스라고 하는 칼륨 이온과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다 NO3 마이너스 뭐라고 읽어줘야 돼? 질산 이온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꽂아 줄 거고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전기를 꽂아 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어렵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아? 같은데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전혀 어렵지 않아.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이 물에다가 이거 그대로만 이야기해 볼게.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있잖아. 너무나 당연하게 플러스 쪽으로는 음이온들이 이동하려고 하지 않을까? 방금 공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부분으로는 NO3 마이너스가 이동을 할 거고 왼쪽 부분 마이너스로는 K 플러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동을 하게 될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른쪽에 꽂아 넣은 플러스 전기 쪽으로는 누가 달라붙을 거라고요? 음이온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달라붙는 이유는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왼쪽에 연결한 마이너스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으로는 어떤 친구들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온들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질문. 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인력 때문이죠. 인력. 머리가 지금. 그렇죠? 인력 때문에 이동하게 되는 거야. 감 잡았어? 아니요. 요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 저 정도는 나오긴 하네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들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 자, 제가 지금 저기 전류 파트 3번에서 그려놓은 그림들 있잖아요. 네. 저기서 이온이 있느냐, 이온이 없느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이온의 유무입니다. 자, 지금 3번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비커는 이온이 있어요, 이온이 없어요? 자, 이온이 없다. 그러면은 물 속에 이온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전류가 통해, 전류가 통하지 않아? 통하지 않는다. 맞아요.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을 똑같이 물이잖아. 여기도 물, 여기도 물이야. 녹인 물질만 달라진 거잖아. 근데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을 녹인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비금속? 전해질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런데 3번 오른쪽 비커를 보시게 되시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풍부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 얘네들을 이온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네. 우리 얘네들을 전류가 통해, 안 통해? 통해요. 통함. 그럼 얘네들 뭐라고 부를까? B가 빠져야지. 그렇지. 전해질이라고 불러야 되겠지. 이해되니? 요게요. 앙금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기본적인. 넣다 못해 넘치는데요? 아니요,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개념 정리 다시 하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씨.